영어 공부 어떻게 할까 이런 책을 한번 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시간이 또 있었나 보네. 네. 네. 뭐 교수님도 그러시겠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 애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 잘하냐고. 맞아요.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예전에 교수님께서 학부 때 대학원 때 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여러 군데 특강도 가고 특히 이제 교사들 상대로 해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전에 모 학교에 가서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보고 좀 강평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모처럼 가서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놀란 것은 우리 때와 달리 일단 교사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출중하시더라 하는 것이 굉장히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어떤 문법을 설명할 때 보면은 내가 한 50년 전에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방법과 큰 차이 없이 설명을 하시는 걸 듣고 왜 저렇게 조금 아쉬운 감이 좀 들기는 들었었어요. 그런 것이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구태의연한 그런 문법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50년 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그게 책에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말하자면은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언뜻 떠오르는 거는 일단 시제편 공부할 때.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셨냐 하면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모든 문법 책에는 다 나와 있는데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아쉬운 거는 왜 그러면은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쓸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 없더라 하는 얘기.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럼 만약에 학습자들 입장에서 그런 어떤 명시적인 룰을 갖다가 외우는 거 말고 Y에 대한 것이 스며들 수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나는 영어, 뭐 외국어가 다 그렇지만은 흥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오래전에 제가 어떤 중학교 학생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던 시기였어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겨울에 그 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영어 공부를 거의 포기한 애들을 몇십 명을 모아놓고 영어 공부를 왜 포기하게 됐는지를 같이 재밌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 왜 포기했는가? 영어를 왜 하기가 싫었는지를. 놀랍게도 1번이 뭔지 아세요? 걔네들이 영어 공부 싫어하게 된 이유가? 1번이요? 1번이 선생님이 싫어서요. 영어 선생님이 싫어서. 가슴 아픈 얘기. 그러니까 말이에요. 선생님이 싫어서 안 하겠다는 아이들이 제일 많았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1학년 학생들이니까는 영어가 암기 과목 같이 되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불규칙 동사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복수형이 뭐 불규칙이 나온다든지 하니까는 이게 암기 과목이 되니까는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진 거죠. 사실은 어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자기와의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서로 어떤 협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동기부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것이 내 마음에 흠씬 들어올 때 이게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학습되는 효과가 될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어떨 때는 재밌는 게요. 동네에 있는 중학생들이 질문할 때가 더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문과 선생님인 줄 아니까 아저씨 학교에서 영어 배웠는데 왜 3인칭 단수 현재 복수형 뭐 이런 거 들었나 봐요. 왜 다 S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대답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그 Y를 설명해 주지 않고 막 우리가 막 그 룰에 폭격을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거의 다죠, 뭐. 그렇죠. 거의 다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는 대학별 본고사가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주관식 시험 문제가 많았는데 많은 경우가 문장 전환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 그러든지 삼형식 문장을 사형식으로 바꾸라 그러든지. 그 문장 전환할 때 그 이퀄 부호들. 그렇죠. 예, 예, 예. 어떻게 그 구조가 달라졌는데 이퀄이 유지될 수가 있는지. 우리말에도 왜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술은 문장뿐만 아니에요. 동의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멋진 선생님들은 단어 하나 딱 써주고 그 동의어로 그냥 칠판 가득하게 써주면은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 같이 우리 사실 생각하고 멋있게는 그랬잖아요. 보였죠. 예, 예.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것도요. 그렇죠. 그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게 굉장히 학습에 부담도 되고 흥미도 잃게 되는 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연구자로서 학교에만 있어서 이렇게 혼자 열심히 연구하지 말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또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이런 툴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만들어 갖고 한번 사람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엄두도 안 나는 생각도 들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글쎄 뭐 한번 시도해보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문장 전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어에서 이 정보를 갖다가 배치하는 구조가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문장 전환에서 이퀄 부호에 대해서 그거부터 한번 다음 시간에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뭐 그것도 좋아요. 예, 네. 한번 네. 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네. 한번 새로운 시도라는 생각은 네. 들거든요. 네.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면 지금 학습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일반 영어 책들에서 우리가 쭉 보면서 거기에서 설명이 Y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을 거꾸로 찾아내서 얘기해주면 그것도 방법이고요. 네. 혹 만약 이런 유튜브를 누가 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질의를 받아가지고 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는 가능하다면 현장 선생님하고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고등학생들 예를 들어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를 좀 찾아볼 수도 있고 굉장히 소재는 다양하고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거는 저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마다 또 의견이 다 다르고. 하지만 또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내렸던 그런 결론들을 공유하는 것도 또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 완벽한 거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영어 교수법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교수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고 있지만은 또 다른 교수법은 또 다른 면에서의 장점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유튜브에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영어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조그만 기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조금이라도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아까도 인사드렸지만은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어느덧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강의를 하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많이 찾아보고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어떡하죠? 제가 제자인데 이 토론하다가 교수님 신경을 살살 건드리면 어떡하죠? 괜찮아. 관계없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